영유아를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잘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피상적으로만 그냥 봐서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행동 특성이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그것의 판단에 근거해서 무엇을 지원할지를 계획하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이 관찰 기록과 평가입니다. 물론 많은 영유아와 함께 지내는 선생님이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 기록이라고 해서 꼭 눈으로 본 것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으로 찍어둘 수도 있고,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이 쉬우니까 간단하게 찍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영유아의 작품이나 또 놀이의 결과물, 이런 것들도 잘 수집해두면 관찰 기록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관찰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놀이를 하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였는지를 잘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실은 관찰 기록이 쉽지 않으세요. 하루를 후다닥 살다 보면 기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영유아를 관찰 기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랜 교사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아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 삶을 촘촘히 기록했던 것이 저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관찰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록하고 그 기록된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과 분석적 기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 3가지의 관점이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은 관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자세히 볼까요? 그 3가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관찰 기록하시죠. 이 관찰 기록은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일화 기록한다거나 놀이 결과물을 좀 수집해 둔다거나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으면 영유아가 그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놀이를 관찰 기록했으면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 아니면 배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과정, 이 용어는 이렇게 좀 보편적인 용어를 쓰려고 한 거지 딱 관찰 기록, 경험이에 이렇게 분리된 용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표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기반으로 영유아가 어떤 경험과 배움을 하였는지를 이해해서 기록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영아의 경험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영유아를 위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지원해 줄지를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지원 계획도 간단히 서술하는 것이 좋은데, 보육 환경에 대한 부분, 놀이 자료에 대한 부분, 일과 운영에서 시간의 융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이런 관점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붙이자면 안전에 유의해야 될 부분, 영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런 것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전체적으로 관찰 기록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루 일과입니다. 이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요구르트 이렇게 달팽이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몇몇의 아이들은 그와 전혀 관심이 없이 점토를 꺼내서 그걸로 색을 만들고 주무르는 놀이가 지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 한 명의 아이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친구가 점토를 가지고 와서 마커로 점을 찍거나, 또 그걸 주물러서 색을 만들거나, 또 마커로 색을 넓게 입혀보는 놀이에 아주 집중해서 관심 있게 이것을 지속했어요. 선생님은 이것을 사진으로 찍으셨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네, 그것을 또 다 기억하기 어렵고 동영상으로 찍을 어떤 시간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메모지에다 간단히 중요한 단어만 써놓는 겁니다. 준우, 천사토, 유성펜, 점찍기, 문지르기, 색칠하기.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와 저거 참 의미 있는 놀이다 라고 생각이 잠깐 머무르면 그 저녁 때가 되거나 그 다음날이 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준우, 점찍기, 점토 이렇게만 간단히 써놔도 기억이 매우 선명하게 나는 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되신다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런데 사진도 놀이가 잘 보이게 선생님이 의미 있는 영화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으시고 영화의 표정이나 몰입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이 나오도록 찍어 두셨다가 이런 메모도 함께 남겨두셔서 간단히 적어 놓으시면 뭐 포스트잇으로 벽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네,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들은 또 막 흩어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 사진과 놀이 사진이 막 뒤엉켜서 나중에 분류하기조차 어렵고 거기다 폴더명까지 안 붙여놓으면 그 사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영화의 작품을 모아놓는 것은 그림 모음 이렇게 한다든지, 또 월을 열면 그 3월 안에 1주, 2주, 3주에서 주별로 또 폴더를 모아놓고 선생님이 구별하기 좋은 방식으로 모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화의 그림이나 작품을 찍어 넣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또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그 영유아의 그 발달의 변화와 특성을 총평을 할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준우라는 아이의 이런 장면이 있고 선생님이 준우의 놀이를 자세히 보면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놀이를 이렇게 길게 자세히 다 관찰해서 적으시는 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놀이 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자세히 그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적어보는 기록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읽어보시면 이제 준우가 어떻게 놀이를 진행했는지를 선생님 매우 촘촘하게 적어두셨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일화 기록의 방식으로 영화의 놀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정도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준우가 생각한 것, 준우가 발견한 것을 좀 알아내셔야 되는데 이런 관점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준우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준우는 어떤 방법으로 탐색을 계속했는가? 준우는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확장하는가? 나는 준우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준 자극에 준우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들이 선생님 머릿속에서 그 경험을 보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좀 쉬운 방법은 요 누리과정의 영역에서 찾는 것입니다. 뭔가 주무르고 만들었으니까 예술경험 영역에 있을까? 네, 예술경험 영역 안에 이런 부분에서 찾았어요. 자, 요거는 고시문이 아니라 누리과정 해설서를 열어본 것입니다. 여러 번 그 누리과정 해설서가 어디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와, 여기에 예술경험 영역 안에 내용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라는 것 안에 여기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라는 내용을 보았더니 준우가 점토에 색을 입히고 그것에 몰입하는 경험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주변의 생활에서 다양한 색이나 형태 등과 같은 미술적 요소를 발견한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이것을 준우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술경험 영역 안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라는 내용 범주 안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라는 내용이 준우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입니다. 준우가 아마 거기서 변화되고 자기가 주물러서 색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뭔가를 빚어서 만드는 것을 매우 즐겁기 때문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꼼짝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그 표정과 어떤 그 긴 시간을 보면 얼마나 즐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즐긴다라는 것은 막 즐거워서 웃는 것, 그것만이 즐기는 게 아닌 거죠. 네, 깊이 몰입하는 것. 네, 그것이 즐기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또 찾아봤습니다. 자연탐구 영역 안에 아까 준우가 뭐 단순히 미술활동이 아니라 막 변화를 막 스스로 즐거워한다. 하얀 점토, 파란 점토를 막 만들더라 라는 걸 보셨어요. 그 경험을 의미 있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탐구 영역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라는 내용과 준우의 경험을 연결시켜 봤어요. 거기에 유아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물체나 물질의 색, 질감 이런 기본적인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물체나 물질을 자르거나 섞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죠. 예, 색깔이 변했잖아요. 자기가 주무는 모양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점토의 본래 속성은 갖고 있다는 걸 준우가 경험하죠. 예, 그래서 변화되는 특성과 변화되지 않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준우의 경험과 매우 연결되어 있죠. 선생님은 그래서 유아의 경험과 배움을 물론 생각해 보세요. 기본 생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손으로 주물렀으니까 신체 운동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자기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의사소통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네, 선생님이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지는 선생님에게 달려있지만 다 하자면 다 할 수 있고요. 네, 주요한 영역만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예술 경험과 자연탐구 영역에서 찾아낸 것을 이렇게 영역의 내용과 준우의 경험을 연결시키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점토의 색깔이 변하고 섞이고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미술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색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또 유성펜을 얼마나 넓게 칠했는지 찍는 점의 세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색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준우에게 나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데 교사의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글로 옮겨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도 이런 생각이 흘러가지. 아이들의 놀이 하나만 보고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지 라고 동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앞으로 선생님이 뒤에 보면 이제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린이 그리고 교실 환경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종합해서 선생님은 앞에 적었던 일화 기록식의 놀이 관찰 누리 과정의 영역별 내용과 비교하면서 생각했던 유아의 실제적인 경험과 배움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생각 이 세 가지를 잘 합치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의 관찰과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선생님 단락을 나눈 제목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언제나 저렇게 긴 관찰 기록과 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진과 또 아주 간단한 메모로 관찰 기록을 남기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어떻게 놀이했고 또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면 좋지만 모두 다 이럴 필요는 없고 어떨 때는 사실 특별한 지원 계획 없이 영화의 놀이만 잘 관찰해도 좋습니다. 어떨 때는 또 반성적인 분석 없이 또 영화의 놀이를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 개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총합해서 교사가 한 번쯤 생각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 형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우가 살고 있는 하늘밤 보육일지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준우는 아까 여기 천사토로 음식 만들기 놀이를 하는 아이 중에 한 아이였었죠. 그 중에 선생님이 준우에 대한 내용을 관찰하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놀이를 보면서 좀 더 활발하게 확장되기 위해서 그릇을 좀 여러 가지 내어줘야겠다라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모든 영유아의 관찰 기록에서 나타난 그 지원 계획이 보육일지에 꼭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준우가 다른 친구와도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우에게 지원해 줄 것을 기록해 두면 그것은 다른 친구의 놀이에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접시 소품을 제공해 주어 새로운 표현을 기대해 보아야겠음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이 보육일지에서 다음 날의 지원 계획과 잘 맞물리도록 한 번 더 기록해 놓으신다면 정말 보육과정의 운영과 그 운영 안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놀이나 행동을 잘 관찰 기록하고 또 그것에서 평가하고 계획 세운 것이 다시 보육일지 안에 계획으로 들어오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루 일과의 보육일지 보고 그 보육일지에서 기록된 실은 기록에 있는 준우라는 아이의 놀이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기록한 예를 보았습니다. 연결이 좀 되세요? 보육일지에 있는 것하고 실행 기록하고 또 여기 관찰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또 그것이 보육일지에 반영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영화의 놀이를 실행한 것 한번 볼까요? 자, 이 보육일지는 앞에서 보았던 거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지낸 일과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떤 영화들이 바닥에 깔아놓은 전지에 크레용으로 끼적이기를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 중에서 한두 명의 영화를 기록한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기록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까이 당겨서 찍는 건 좀 찍고 영화들이 잘 팔을 뻗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잘 보이도록 놀이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와, 이렇게 길게 써 있으니까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레이티브 연구, 그래서 기록을 한 거죠. 너레이티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선생님이 좀 영상을 찍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좀 세밀한 기록을 통해서 영화들의 실제적인 놀이를 좀 자세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마치 뭔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되게 자세한데 모든 놀이를 이렇게 관찰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선생님이 한번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영화의 어떤 경험을 보면서 선생님은 성찰하는 거세요. 끼적이기가 왜 영화에 관심을 끌었지? 보드하고 마커를 해본 사전 경험하고 어떻게 연관됐을까? 그 증거는 뭘까? 왜 바람을 그렸을까? 왜 바람을 그런 선으로 표현했을까? 이전에 알고 있던 거, 경험한 거하고 연관이 있나? 또 영화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각, 신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스스로 막 시도해서 발견한 건 뭔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영화의 경험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입니다. 영화의 경험과 배움이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신체운동 영역,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의 표준보육과정 2세입니다. 2세의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네요. 신체운동에서는 영화의 경험 이렇게 보니까 대소근육을 조절한다라는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듣고 말했죠. 또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아주 즐겁게 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사회관계의 경험도 했을까요? 그러네요. 또래와 병행적 놀이를 했죠.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것. 또 물론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도 했습니다. 자, 예술 경험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본다 입니다. 또 뭐 더 찾자면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경험도 했겠죠. 그리고 자연 탐구에서는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그렇죠? 시각적으로 매일 쓰던 마커나 크레용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색깔, 색깔의 어울림, 선의 섞임 이런 것들에 그걸 탐색했을 테고, 근데 또 내가 어떻게 손으로 세게 잡느냐, 아니면 가까이 잡느냐, 뾰족한 면이 나오게 하느냐, 넓게 나오는 면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촉각과 촉감각과 그 다음에 시각으로 탐색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관찰 기록과 앞부분에 굉장히 긴 여러 페이지의 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화 기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경험과 교사의 지원을 한 3줄 정도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만 써도 매우 훌륭한 관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진과 함께 이 정도로 간단한 선생님의 메모, 그리고 이 메모 안에도 그냥 놀이의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아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보겠다라는 간단한 메모도 같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선생님이 어떨 때는 좀 길게 나레이티브 방식으로도 기록도 해보시고, 어떨 때는 간단한 이런 메모도 남기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일화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에 따라서 영화에 따라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어떤 개별 영화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보육과정 운영하고도 잘 연동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날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개별적으로도 남겨 있지만, 이것이 또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잊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육 일지 안에 다음 날의 지원 계획 안에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선생님이 그 영화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보육과정 운영에도 이것을 시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개별 놀이 관찰과 보육과정 운영이 잘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2021년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관찰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표는 1, 5, 2입니다.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일상생활과 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의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찰 결과, 관찰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평가, 총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 1년에 2회. 그리고 세 번째,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 부모 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과 놀이라고 했어요. 2020년 평가제에서는 여기에 활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 평가제에서는 일상생활과 놀이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평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활동을 쓰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평정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놀이에 대한 관찰 기록을 평정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썼냐면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본 것을 정리해서 적는 게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반응,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 언어적인 것들을 기록하라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별로
따로따로 어린이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영유아별로 한 달에 적어도 하나는 이런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월 기준 3개월, 적어도 한 아이당 3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하는 관찰 내용이 있는지를 평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연 2회 이상 기록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관찰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입니다. 더 많이 기록해도 좋죠. 그런데 이런 영유아 관찰 기록이 쭉 모인 것을 종합해서 연 2회니까 뭐예요? 한 학기에 한 번,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연 2회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해도 된다는 거예요. 3, 4, 5월에서 한 번 총평, 6, 7, 8월에서 한 번 총평, 이렇게 영유아별로 총평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기록하느냐? 발달의 특성,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달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 기록할 때 무엇을?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한다라는 거죠. 표준 보육 과정의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라는 6개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평정합니다. 자, 아까 한 4개월 됐으면 그 친구는 관찰 기록에 대한 건 있어야 되지만 평가에 대한 것은 굳이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입소 후입니다. 자, 다음은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 부모 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입니다. 영유아 평가 결과를 놀이 지원이나 활동의 선정,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 부모 면담 중 하나 이상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은 기록을 굳이 보는 게 아니라 면담으로 물어본다고 했어요. 면담으로 물을 수도 있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평가 결과를 영유아 놀이 지원이나 활동 선정,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 면담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반영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 보육일지를 기록할 때 관찰한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관찰한 걸 이렇게 보육과정 안에 계획에 그리고 활동을 선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면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 관찰한 것을 부모 면담에 자료로 사용해서 부모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아 한 사례, 영아 한 사례 관찰 기록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놀이에 대한 관찰 기록만 보았습니다. 평가제에서는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 고르게 관찰 기록되라고 했습니다. 물론 월 1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놀이에 대한 걸 하나 기록했으면 다음 달에는 뭐 급식이나 혹은 손 씻기, 화장실과 같은 일상의 경험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 달에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함께 했던 활동 안에서의 유아의 행동이나 반응을 기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서로 꼭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너무 일상만 기록하거나 너무 바깥놀이만 기록하거나 그러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월 1회라고 하였지만 월 1회 이상인 것입니다. 네, 조금 더 하면 좋긴 하죠. 네, 그래서 매월 모인 것들을 연 2회 적어도 총평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1년에 4번 총평을 기록하는 거죠. 6개월에 한 번 하면 1년에 2번은 적어도 총평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총평은 어떤 아이다 라고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뭐죠? 변화의 정도, 발달 변화의 정도나 특성
특성을 잘 정리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표준보육과정의 영역에서 기본생활은 어떻고 이렇게 다 구간을 지어서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 나누어서 쓸 거다라고 결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썼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와 같은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총평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사례는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 그래서 연 2회 한 번씩 총평하는 사례입니다. 선생님들은 3개월에 한 번 총평을 쓰고 또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관찰 기록을 넣었어요. 월 1회 이상은 관찰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2회, 3회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1회를 쓴 사례를 넣었고요. 이 형식은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 안에 실제로는 들어가기 어렵겠죠. 5월이 또 써지고 6월이 써지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의 문서에서는 여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3월에는 놀이에 대한 관찰 기록을 하나 쓰셨고 또 4월에는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점심에 대한 관찰 기록을 썼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요 안에 있는 관찰 기록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선생님의 관찰 기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보시면 그 영유아의 실제 놀이 장면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짧게 표준보육과정 영역과 관련해서 영유아의 경험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술 경험, 또 의사소통, 사회관계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영화의 경험과 연결해서 쓰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평가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를 관찰했으면 그냥 객관적 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과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6개가 모였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총평을 보겠습니다. 총평을 쓸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평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잘 보시면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문장이 섞여 있어요. 이걸 다 분리해서 하나하나 칸을 만들어서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 특성이니까 첫 번째는 기본생활에 대한 내용이네요. 학기 초에 비해 손 씻기, 이닦기 등에서 교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깨끗이 하려는 행동이 늘어났으며 차츰 변화의 특성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가 증가하였음.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다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차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다른 영역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관찰 기록 그리고 이 정도의 총평이라면 평가지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잘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어린이집 평가 그리고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보육일지 그리고 관찰 기록의 작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조금 즐거우셨어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뭔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를 찾아왔어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사란 완벽한 순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만나는 영유아에 따라서 교사의 삶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유기체다라고 제가 표현하곤 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나아져가는, 차츰 나아져가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같은 것이 교사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힘들었던 사자성어, 보육일지, 관찰 기록 조금 어렵지만 차츰차츰 선생님들만의 창의적인 보육과정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